새로운 과정에서 또 만났네요. 이제 이번 진도가 나가는 것은 예상 문제 풀이에요. 이제 예상 문제 풀이라는 것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인주라는 게. 그래서 예상 문제를 제일 많이 과정을 빼시는 게 예상 문제를 제일 많이 빼시더라고요. 요걸 제일 많이 어느 부분을 빼고 제가 공부할 때요 진도를 못 따라가겠는데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빼야 돼요 물어보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예상 문제는 빼고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하고 싶은데 그거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기출 문제로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긴 해요. 하실 수 있으면. 근데 기출 문제는 실제 이번에 시험에 나올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문제고. 근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그대로 베낄 일은 없어요. 절대 그대로 베끼진 않아요. 그대로 베낀 다음에 전부 다 기출문제만 달달달 외워서 가면 되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요 예상 문제는 세법의 예상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요. 먼저 이제 저하고 이제 임경선 선생님이 둘이서 기본서를 펼쳐놨어요. 기본서를 양쪽에 둘이 책상에 앉아서 기본서를 둘이 딱 펼쳤어요. 그리고 기본서 첫 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여기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페이지 수 하나씩 이제 진도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만들자. 다 여기까지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갈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이거는 이쪽 내용은 또 여기서 이런 각도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자. 또 여기에서는 사례 문제 나오니까 사례로 만들자. 여기는 계산 문제 나오니까 계산으로 만들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이 부분을 다 종합해 가지고 종합 문제 하나 여기다 만들어 놓자. 전체를 종합해서. 그래서 저희 그 파트별로 나가는 문제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문제가 종합 문제예요. 제일 끝에 있는 문제가.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기본서에 있는 페이지 순서대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고 될 수 있으면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들 또 출제가 되고 또 여기다가 기본서에 나온 것도 있고 기본서에 없는 것 중에 이제 이 문제를 만들면서 최근에 개정된 지문들이 있으면 개정된 지문은 이 안에다 반드시 좀 잡아 넣어주자. 개정된 지문은 잡아 넣어주자. 왜냐하면 기출문제에는 개정된 지문이 없어요.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도 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바뀌었던 부분은 예상 문제 잡아 넣을 때 여기다는 절대 그런 거 빼지 말고 철저하게 넣어주자. 그래서 예상 문제 안에 보면 그 교재가 나올 때까지 개정사항은 전부 반영이 돼가지고 이 안에가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 순서를 배치할 때 앞에서부터 하의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중의 난이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의 난이도로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그래서 앞에 1번부터 쭉 풀어가면 잘 풀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럼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상 문제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하실 때 그 파트의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다가 한번 쭉 읽어보고 이 정도네 그럼 그냥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한 2, 3번 정도 가다 보면 요건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론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론을 보고 이론 정리한 후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론 정리가 아직 덜 되신 분들은 이론하고 예상 문제집 이걸 같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가셔야지 나는 이제 이론 됐으니까 이제 이론은 끝내고 문제만 풀란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과정도 제가 특별히 이론을 같이 넣었어요. 원래는 여기 이론이 안 들어가요. 이론이 없어요. 예상 문제집만 가지고 하는 과정인데 제가 이론을 넣어가지고 이론하고 이제 이론은 마무리예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 이론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는 것은 언제 돌아오냐면 11월 둘째 주에 돌아와요. 아니 11월 둘째 주라고만 했지 뭐 다른 말 안 했어요. 11월 둘째 주에 돌아오니까 이제 이론이 또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때 궁금하셔야 되고 이제는
이제 여기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진도를 여기가 이 페이지가 지나가면 이 페이지는 더 이상 설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제 완전 시험으로 마무리가 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끝을 보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론을 완전히 끝장까지 딱 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이제 문제 출제하세요. 해보세요. 하려면 해보세요. 나는 어떤 식으로 여기서 문제 나와도 이 문제는 100%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마음대로 내보시라고. 이제 문제를. 나에게 틀리게 내든지 뭐 하든지 당신이 내고 싶은 대로 내보시라고. 그런데 나는 맞춰낼란다. 이제 그런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 한 페이지가 딱 지나가는 순간. 그리고 이제부터 바로 교재 강의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얼마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주교재가 예상 문제집이 주교재예요. 요게 주교재고, 그 다음에 요약서는 보조교재예요. 그래서 요약서 중에서도 설명을 제가 다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수준을 급증 높여버리세요? 막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엄청 높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세번 문제를 풀려면 완전 종합 문제로 풀어야 되니까 이제 완전 끝장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가보죠. 요약서 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요약서 6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조세 특징의 양가로 1번 내용은 요거는 국세하고 지방세 구분은 요거는 안 하시면 안 돼요. 1차 하신 분들은 철저히 하셔야 돼요. 1차 시험에서 여기서는 해년마다 요게 한 문제가 나와요. 1차 시험에서는 매번 나오니까 2차 하신 분들은 그래도 국세, 지방세 뭐 요 정도 이제 구분 안 해도 돼요. 근데 1차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국세 종류는 이런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게요. 근데 여기다 등이라고 써놓은 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정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국세예요. 그러면 소득세라는 큰 집 속에 우리 소득세라는 집 속에 다시 그 속에 세금이 또 몇 개 세금이 있냐면 3개 세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소득세라는 세금 소개가 이렇게요. 이 소개가 1개, 2개, 3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한 집에 몇 가족이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바로 한 지붕 세 가족이란 이야기예요. 소득세라는 세금 속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한 지붕 세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제 거기 한 가구가 안 들어서 한 지붕 네 가족이 살아요. 이제 법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가서는. 자, 그러면 소득세는 어떤 세금이 한 집에 살고 있는가 요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소득세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또 요 집 속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직소득세라는 게 이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소득세라는 큰 테두리 속에 3개 세금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 우리 시험에서 주 출제 대상이 양도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는 아예 시험에 안 나와요. 퇴직소득세는 아예 안 나오니 그런 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합소득세 중에서 이 중에서는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것만 여기는 출제가 안 돼요. 종합소득 안에가 또 요 종합소득이라는 요 소득 안에가 또 세를 살고 있는 세금이 또 몇 개가 살고 있냐면 총 6개가 살고 있어요. 이 소개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임대소득만 우리는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에서 2문제 출제됐는데 하나는 이론 문제, 하나는 계산 문제. 양도소득에서 5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계산 문제, 4문제는 이론 문제. 그러면 소득세 중에서 작년에 총 출제가 총 7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이 총 1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7개가 나왔다는 건 거의 반절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요. 반절. 전체가 소득세에서 출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득세라는 세금은 한 세금 속에 몇 개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3개가 살고 있어. 그런데 3개가 살고 있는데 서로 친하게 살고 있는가? 안 친하게 살고 있는가? 안 친해요. 서로 마주치면 서로 딱 보는 순간 에이 그러고 등 돌려.
자, 그러면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은 같이 왕래가 된다는 얘기, 왕래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 안 돼요. 시험 볼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서로 왕래가 안 되니까 서로 뭐 한다는 얘기인가? 구분한다, 분류한다. 서로 떼어놔야 돼요. 그러면 세금 신고할 때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야? 떼어서 해야 되는가? 떼어서 해야죠. 그럼 세금을요,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은 반드시 떼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세금을 신고할 때는 신고 날짜는 같아야 되는가 달라야 되는가? 같아요. 날짜는 같아요. 날짜는 같은데 세금 계산은 따로 해가지고 따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럼 소득세 중에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대직소득이 있다는 거. 그 중에 시험에서 혹시 양도소득은 국세예요? 그러면 네 그래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가? 네, 국세예요. 소득세니까 그것도. 이 세 개를 통칭해서 이걸 다 묶어서 통칭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라는 얘기인가? 소득세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공부하실 때 보면 이제 소득세가 뭐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또 뭐고 소득세는 뭐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소득세라는 그 큰 세금 속에 이런 세금들이 조그만 세금들이 같이 따로 있는데 종합소득 따로 양도소득 따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과 소득을 양도를 따로 구분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가치세는 우리 2차 세법 시험에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세법은 출제 범위가 아닌데 이것들은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는 시험에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다 국세예요. 이건 국세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로 한번 가볼게요. 지방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와 자동차세와 지역, 자원, 시설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방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강의하면서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시험 볼 때는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이제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열받게 하면 우리 국민들은 국가에게 세금을 안 줘버려 세금이 국가로 안 들어가게 하려고 담배를 끊어버리라겠는가? 술을 먹지 말아버리라겠는가? 술을 먹지 말아버려야겠죠. 그러면 주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열받게 하면 술을 안 먹어버려야 돼요. 담배를 끊어버려야 된가? 담배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럼 담배소비세는 국세가 된다, 지방세가 된다. 지방세예요. 이렇게 해서 국세, 지방세는 이제 두 개를 구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분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혹시라도 이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세금이 있어요. 자, 인지세. 인지는 수입인지, 인지 있잖아요. 인지. 그러면 인지세라는 것은 이건 국세로 들어가겠는가? 지방세로 들어가겠는가? 자,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예요. 이걸 지방세라고 아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인지 붙이는 거. 인지 붙이는 것은 요거는 근데 계약서를 쓸 때 금액에 따라서 인지가 더 많이 붙을 수 있고 적게 붙을 수 있는데 저게 잘못하면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지세는 국세 담당이에요. 국세. 그래서 요 인지세는 국세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내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이런 세금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이런 세금이 나오네요. 그러면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쓴다는 이야기는 지방이 그렇게 하겠는가? 국가가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는가? 국가가 그렇죠. 국가가 받아서 국가에서 돈 들어온 걸 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니까 요거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래서 국세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조심하면 돼요. 인지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요거는 대표적인 국세였어요. 요걸 조심해 주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 다른 건 하다 보면 공부가 되는데 이런 건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인지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도 국세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국세하고 지방세 구분하는 게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가보죠. 자, 위에 있는 지문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네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무슨 세 그런가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면 지방세. 그럼 되는 거예요. 저 끝났어요, 이제. 이걸 문장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이제. 그럼 세금 종류를 가봐, 이제.
예? 국세와 지방세 이제 구분해 볼까? 제가 여기에 없는 것도 한 10개 정도 이야기할 거예요. 10개 정도 이야기하면 스스로 이제 해결해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 없는 거 10개를 하는데 1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네요. 이제 여기 이거 끝나면 오늘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이론이 안 돌아오니까 자, 지금부터 10개를 갈 거예요. 10개. 10개만 갈 거예요. 딱 10개. 자, 첫 번째 자동차세. 지방세 하나 맞췄어요. 자동차세, 지방세 맞췄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지방교육세. 지방세. 세 번째 그럼 교육세. 봐요. 멈추다 하잖아요. 자, 분명히 교육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교육세가 있고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라고 했으니까 교육세는 어디에 있는 세금인가? 국세요. 국세. 그냥 지방의 교육세는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지방세고 교육세는 국가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국가 교육세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교육세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럼 교육세는 국세가 돼요. 자, 이제 3개까지 맞았다 해요. 3개까지. 자, 네 번째 농어촌 특별세. 국세. 그 다음에 주세. 국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이제 4개 남았어요. 자, 4개 남았어요. 자, 이 중에 그러면 개별 소비세. 자, 개별 소비세. 국세예요. 요거는 국세예요. 이 개별 소비세가 혹시 아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옛날에 특별 소비세라 특소세라고 했던 게 있어요. 특별 소비세. 그게 개별 소비세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특별 소비세는 특별히 이걸 소비한 사람에게 물리고 세금이 좀 너무 과학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름만 개별 소비세로 바뀌었어요. 개별 소비세는 요거는 국세. 그러면 지방 소비세는 그래요. 앞에 지방 들어가면 다 지방세예요. 지방 들어가면. 자, 이제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거 이제 2개. 2개 남으세요. 자, 1번.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맞추면 돼요. 레저세. 자, 레저세가 어떤 세금이냐면 과천 경마장에서 말에다 배팅을 할 때 그때 내는 거. 경주와 우리가 말에다가 배팅을 하거나 뭐 소싸움 하거나 닭싸움 하거나 또 그 경륜장에서 레이싱 할 때 거기에 배팅하거나 할 때 그때 내는 게 레저세예요. 자, 레저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 그래서 과천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경마장, 과천에 있잖아요, 경마장.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경마에서 나오는 세금이 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건 지방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그거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기름가 유류에 붙어 있는 세금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예요. 그러면 주유소가 지방마다 다 어디든지 전국에 다 있던가요? 어느 지방에만 모여 있던가? 다 있죠. 그럼 다 있다는 이야기는 지방세란 이야기인가? 국세란 이야기인가? 국세예요. 그건 국세예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국세예요. 왜냐하면 그걸 걷어가지고 어떻게 쓰냐 하면 그걸 가지고 도로 유지라든지 우리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것들 다 정비하는데 사업하는데 쓰는 게 그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예요. 그럼 국가에서 쓰는 돈이에요. 잘 안 나온 것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앞에가 지방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지방세였다. 그런데 농어촌이 나오면 국가가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그 다음에 인지세 같은 경우는 계약서 쓸 때 붙이는 거니까 어느 지역에든 상관없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하니까 이거는 국세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국세하고 지방세 이제 정리는 완전히 이제 마무리됐어요. 이제 두 번째로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세법시험에서 양가로 2번은 해년마다 세법시험에서 문제로 총 3문제에서 4문제가 연결되게 나와요. 여기가. 3개에서 4개가 연결되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관련된 문제는 예상문제집에 철저하게 여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조세는 금전급부인데 금전급부란 이야기는 세금은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물납이라는 것은 원칙은 돈을 내야 되는데 돈 대신 뭘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으로 낼 수 있는데 그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조산세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딱 하나예요. 재산세라는 세금만 물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던 이 세금들요. 자, 요 세금,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이렇게 세금이 많은데 이 많은 세금들 중에서 오로지 물납이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재산세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재산세만 물납이 돼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든 1억이 넘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도소득세? 안 된다. 자, 그럼 작년 33회 기출문제, 32회 기출문제.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밑으로 더 내려갈 게 있는 거 없는가? 없죠. 더 못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 올라간다네요. 다시? 그럼 다시 올라가. 올라가니까 다시 여기 나오겠네. 올해는 재산세. 출제율 이런 거예요. 기존에 봤더니 이렇게 냈네? 그럼 이제 낼 게 없으니 이쪽으로 내야 되겠네? 그럼 재산세 내는 거예요.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물납이 되는 건 오로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만 돼요. 다른 거 절대 안 돼요. 그럼 이제 재산세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재산세 중에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뭐 하라 그랬는가? 포함해라. 자, 여기서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재산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일반 재산세라는 게 있고, 자, 그냥 일반적인 우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법은 뭐였냐면 도시분 재산세는 예전에는 혹시 이제 이런 세금 이름을 들어봤을란가도 모르겠어요. 이제 도시개발세라고 있었어요. 도시개발세. 도시를 개발할 때 쓰는 세금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세가 있는데 요거를 이름이 좀 그런다. 그래서 재산세로 통합을 한 거예요. 도시분 재산세라고. 이거는 그 재산세에다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자, 물납을 할 때, 또 분할납부를 할 때, 우리 물납을 하려면 금액이 얼마가 넘어야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가? 1,000만 원 초과해야죠.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할납부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250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부가세. 그럼 재산세 부과되는 것은 재산세액에 곱하기 부가세는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은 무슨 세가 따라가는 거고 지방 교육세. 지금 이제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좀 종합 정리해 드린 거예요. 지방 교육세라는 세금이 나오는데 이 지방 교육세는 재산세 몇 프로를 가져가게 돼 있는가? 20%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20%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알았어, 이제. 여기까지 다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일반 재산세가 1,000만 원에 들어가냐, 도시분 재산세가 1,000만 원에 들어가냐, 또, 분할납부 250만 원 속에 일반 재산세와 도시분 어떤 게 들어가냐, 또 부가세 20% 계산할 때 이 재산세 속에 일반 재산세와 도시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걸 알아야 돼요. 올해는 단서조항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 항목에 들어있는 거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마무리가 되셔야 두렵지가 않아요. 자, 이제 가보죠. 물납을 신청할 때 1,000만 원 초과에 일반 재산세 들어가요. 그럼 도시분 재산세는 1,000만 원 초과 여부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자, 들어간다 그랬는가 안 들어간다 그랬는가? 들어간다 그랬죠.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일반 재산세 250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런데 도시분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여부에 들어간다 그래야 되는가 안 들어간다 그래야 되는가?
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봐요. 여기서 멈칫해버리잖아요. 멈칫하니까 문제를 그냥 아주 쉽게 내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재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돼요 이런데 가로에다가 납부할 재산세 납부세 가로에다 도시분 재산세 제외 이렇게 써놔버려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이거 뭐야? 가다가 뭔가 이상했으면 가다가 뭐야? 딱 멈춰버려요. 굳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도시분 재산세 250 초과 여부를 따질 때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분이 너무 많이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가는데 이 지방교육세를 가져갈 때 일반 재산세의 20% 가져가요. 그러면 도시분 재산세는 20% 부가세예요. 도시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가져가겠는가 안 가져가겠는가? 자,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가지 않는다. 이걸 완벽히 정리하신 분이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완전히 종합정리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종합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냐면 이런 건요. 기존에 시험에 잘 안 나왔잖아요. 이런 건 시험에 기존에 잘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런 걸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요. 볼 일이 당연히 없죠. 없는데 시험에 내버리면 어떨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안 나오겠죠. 저런 걸 누가 내겠어요. 예? 저런 걸 누가 내겠어요. 그런데 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는 시험에 나왔냐면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시험에 출제됐어요.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출제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분할 납부하고 부가세는 이제 여기까지 출제됐으니까 나머지는 기출문제로 배워야 된가 예상 문제로 배워야 된가?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는 이런 걸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 시험 볼 때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배워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번 때는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금까지 배운 걸 제가 스스로 정리하고 싶어요. 이게 스스로 정리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업 시간에 마지막까지 나와서 좀 들으세요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가 딱 됐어요. 그럼 이제 도시분 재산세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쭉 하나씩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분할납부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분할납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네요. 이제 물납은 이 범위 안에서 물납은 시험 범위가 출제돼요. 이 안에서만 시험에 출제돼요. 그럼 물납을 할 때는 금액이 얼마가 넘어야 되고 1,000만 원 초과. 여기서 1,000만 원 초과인데 이 1,000만 원 초과 속에 도시분 재산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다는 거 알았죠? 들어가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은 사람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물납은 어디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신청해야 되고 관할 내, 자기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신청을 해야 돼요.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물납을 신청하려면 그냥 읽을 때 제대로 읽고 있었는가 잘못 읽고 있었는가 스스로 한번 뱉어보세요.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렇죠. 기한이란 말을 반드시 거기서 넣으셔야 돼요. 여기 이 기한이라는 걸 안 넣으면은 함정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기한 10일 전까지. 근데 많은 분이 10일 전까지요, 10일 전까지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출제위원이 좀 삐딱한 출제위원은 납부 개시 10일 전 이렇게 써놔버려요. 그러니까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큰 문제 안 돼요. 신청했으면 지방은 받고 나서 며칠 안에 승인해 주면 되고 5일 안에 승인해 주면 되고 만약에 정부가 나 승인 못해 나 불허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돈만 내야 되는가 다른 걸 다시 내밀 수 있는가? 다른 거 며칠 안에 10일 안에 내밀면 돼요. 자, 그럼 끝.
근데 만약에 정부가 알았어? 나 그 물건, 그 부동산 받을게? 그러면 나는 넘겨줘야 되는데 내가 넘겨줄 때 이 부동산의 가격을 어느 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넘겨줄 것인가? 어느 날 가격? 6월 1일. 6월 1일이라는 게 납부 개시일이다, 과세 기준일이다. 그렇죠.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서 정부에게 넘겨주시면 돼요. 이게 물납천부예요. 여기서 나왔는데 틀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여기 안에 이쪽을 물어봐요. 재산. 이쪽을 물어보니까 이것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냥 풀 수 있어요. 올해 시험 문제는. 자, 이제 분할납부요. 분할납부에서는 먼저 이제 가로에 있는 것들을 먼저 잘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2개월. 그러면 이 25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때 도시분 재산세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걸 이제 얼른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초과인데 개월수가 다르죠. 여기는 6개월로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그런데 여기서 1,000만 원을 조심할 때 이때 납부할 세금이 예정신고 세금도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중간해납이든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 무조건 소득세로 내야 될 세금이 얼마만 넘으면 1,000만 원만 초과하며. 그럼 이제 분명히 제가 방금 소득세로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만 초과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를 풀면서 뭔가 좀 흔들려. 자, 어떤 분이 흔들린가 이제 봐볼게요. 국외 자산을 납부해가 외국에 있는 제가 부동산을 납부해가지고 1,000만 원이 초과되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물납 신청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1,000만 원 넣으면 분할납부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외는 안 된다고 해버려요. 외국 거 왜 안 돼요? 그것도 소득세인데 왜 안 되냐고요? 그랬더니 몰라요. 나는 그냥 안 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냥 그건 내 생각이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본인 생각만 그런 거지. 법은 그렇지 않아요. 법은 소득세라고 생긴 것은 무조건 소득세는 얼마만 넘으면 분할해서 낼 수 있다. 1,000만 원만 넘으면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자, 이제 그럼 분할 방법으로 가야죠. 250만 원 초과니까 250이면 중간에 한 단계 딱 가서 중간에다가 얼마를 세우라겠는가? 500. 1,000이면 중간에다가 2,000. 자, 그럼 그대로요.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초과액을. 500이 넘었으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그럼 주로 시험에 나오면 400만 원이 나오든지 900만 원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400이면 500은 안 넘었으니까 얼마까지만 분할하면 되고 150, 250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900이면 500이 넘었으니까 여기에 몇 프로만 되는 거고 50%. 그럼 900이 50%는 450만 되겠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이니까 중간 기점을 얼마로 세워야 되고 2,000. 2,000. 그러면 작년 시험 1,500. 1,500만 원 시험에 나왔으니까 1,500이면 2,000 안 넘었으니까 얼마까지만 분할할 수 있다? 500. 1,000만 원 초과액만 되니까. 만약에 세금이 2,000이 넘어버렸다. 그럼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 그럼 2,000 넘는 걸 시험 문제 낼 때마다 3,600을 내요. 3,600은 2,000이 넘었으니까 그 세금의 몇 프로까지? 50%. 그럼 3,650이니까 1,800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틀만 잡으면 딱 세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세 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세법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저는 풀어도요. 세 개에서 네 개밖에 못 맞춰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요 기본 개념을 그냥 익히면 돼요. 익히고 거기다 그냥 문제 접목만 시키면 돼요. 자, 그럼 가보죠. 자, 문제 2번부터 가볼게요. 자, 예상 문제집 15페이지 문제 2번이에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제가 예상 문제를 저희가 만들어 놨는가 봐보세요. 문제를 지금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는 약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물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세금을 골라라 그랬는가? 그 중에 지방세를 골라라 그랬는가? 그렇죠. 국세하고 지방세 세금을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가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납하고 국세, 지방세 구분까지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방세 세금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지방세라는 세금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지방세가 아닌 국세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국세가 있는 거 얼른 봐요. 국세 하나도 없네. 다 지방세네. 그러면 다 지방세인데 이제 뭘 착각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틀리신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틀리신 분들 보면, 재산세니까 답은 2개네? 재산세니까 답을 2개네? 이렇게 해서 틀리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재산세 써줬잖아요. 그래. 끝에 재산세가 아니라, 이건 지방교육세잖아요.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잖아. 아, 거기까지 제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안 보면 어떻게 하세요? 봐야지, 끝까지 봐야지. 요 세금 이름을 잘 보세요.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럼 재산세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재산세가 물납이 되면 요 지방교육세도 너도 물납이 되는가요? 재산세만 되는가요? 재산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물납을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한 개의 답이에요. 한 개가 답이에요. 그래 버리면 돼요. 재산세 하나만 돼요. 다른 거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재산세만 되는 거고, 재산세만 되는 거고, 다른 세금들은 절대 안 돼요. 그래 버리면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서 무조건 물납이라는 세금의 종류를 물어봤을 때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밖에 안 된다. 다른 건 절대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물납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리시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2번 요거 아닌데 요 앞에 보고 재산세 부과되는 이걸 보고 요것도 재산세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신 분이 있어요. 고지서 한 장에 나온다고 해서 그건 재산세가 아니에요. 일반 재산세와 도시분 재산세만 물납이 되는 거고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3번 문제로 가보죠. 3번은 여기도 또 종합 문제로 만들었어요.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2개를 묶어서 물납하고 분할납부를 이제 종합 문제로 만든 거예요. 이 안에가 이제 약간의 내용들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물납도 분할납부도 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안 돼요. 자, 재산세는 250을 초과하며 2개월 안에 분할납부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숨겨놓은 게 하나 있어요. 지문을 이제 공부할 때 250 초과 2개월만 분명히 여기만 보게 돼 있어요. 여기만 보니까 문제 출제위원이 만약에 출제위원이 아주 꼬장을 부리려면 여기를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는 걸 여기를 제외라고 딱 써놔버려요. 이건 거의 안 봐요. 여기를. 이 부분을 거의 안 보고 250 초과 2개월만 보고는 다 맞았어요. 이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도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제가 예상문제집에다 이걸 넣어드렸어요. 이런 지문까지. 자, 종합부동산세 이제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그러면 250만 원 초과 6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보니까 물납이란 말이 있네. 자, 물납.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가능하다 그래야 된가? 물납은 절대 안 돼요 그래야 된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래야 돼요. 그럼 4번 틀린 거예요. 물납이 나오면은 재산세 말고 나머지 세금들은 절대 물납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네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2개월 동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 때 이건 쉽게 내준 거예요. 약간 꼴 때 어떻게 꽂냐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인데 이 납부할 세금 이름 앞에다가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렇게 살짝 바꿔놔요. 예정신고분도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금액이 1,000만 원만 넘으면 되는 거지 예정이다 확정이다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자꾸 뭘 물어보냐면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분할납부는 신청할 수 없고요. 확정신고 때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번 내는 게 그 지문이에요. 그런 걸 먼저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할납부하고 물납은 이 안에서 전체 정리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분할납부, 물납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완전히 이제 여기서 이제 6페이지는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6페이지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만약에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11월 달에 다시 돌아와요. 이제 11월 달 이런 설명도 안 해요, 이거는. 그때는 이건 설명도 안 해요. 자, 이제 7쪽으로, 요약서 7쪽으로 넘어오시면 이제는 소득세라는 세금으로 이제 넘어와 봐요. 자, 소득세 그러면 이 소득세라는 큰 세금 속에 이 속에가 몇 개 가족이 살고 있다 했는가?
세계 가족이 살고 있죠. 그 이름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대직소득세. 서로 친하게 지낸가 안 친하게 지낸가? 안 친하게 지내요. 아주 안 친하게 지내요. 그럼 이제 왜 안 친한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왜 안 친한가?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하나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에요. 하나는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1년에 학원 잘 나온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씩 나온 사람하고 그러면 어쩌다 학원 나오신 분하고 계속 나온 사람하고는 서로 친하겠는가 안 친하겠는가? 친할 수도 있겠죠. 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형식상 아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세금하고 없는 세금은 서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자, 이제 그러면 소득세 속에는 총 3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다 묶어서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는 세금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고 퇴직소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세금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계산해라. 서로 구분하여 계산해라. 그거 오른쪽에 보면 그 2번 밑에 연필 표시되어 있는 지문 29의 기출이라는 거 그거 딱 한 줄 그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지문만 시험에 나오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또는 분류하여 과세를 하겠습니다. 서로 구분해서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소득세라는 것은 과세 기간 그랬네요. 그럼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람이 언제 벌어들인 소득이란 이야기예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성이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하시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1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요? 바꿀 수 없는가요? 바꿀 수 없다. 완전히 못 바꾸는가요? 예외가 있는가요? 예외? 몇 개 있는가요? 2개 있어요.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하늘로 날르거나. 2가지. 그것 말고는 안 돼. 그것 말고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외 규정은 뭐 하거나 뭐 할 때만 예외다. 사망하거나 출국했을 때,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땅속으로 들어가 죽어버렸을 때 그것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이 예외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끝. 자, 끝났어요. 소득 구분은 이 정도 끝. 이제 국세 지방세에서 지방세 과세 권자 이제 3개만 한번 익혀볼게요. 요걸 익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생겨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예요. 그런데 취득세 과세 권자는 특, 광, 도.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 요게 이제 익혀졌는가 안 익혀졌는가 문제를 한번 살짝 보면서, 이제, 칠판만 보세요. 이거 책은 안 봐도 돼요. 이 문제를 책 안 봐도 돼요. 국세만으로 묶인 걸 찾아내. 칠판 보고, 이 국세 지방세를 암기하셔야 돼, 지금. 재산세는 지방세, 상속세, 국세, 취득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이렇게 보면서 이게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지방세 스스로 연습하셔야 돼, 이거는. 이거 문제 풀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문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만든 문제예요, 이 문제는. 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냐면, 밑에 공간이 너무 많아서 공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집 따로 안 봐도 된다는 소리예요. 공간이 너무 남으면 좀 그래요. 책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5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종합 문제고 공부를 좀 하신 분이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문제예요. 이제 요령을 잘 알으셔야 돼요.
요령을 모르시면 요 문제 푸는데 5분 이상 걸려요. 자, 5분 이상 걸리시고 틀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만 풀리냐면 요령이 있어요.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걸 동시에 충족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취득세부터 담배소비세까지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건 총 몇 개밖에 없는가? 3개. 자,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만 공부했죠. 그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광토,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자, 이렇게 써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찾는 연습이에요. 광하고 도가 들어가는 건 여기는 들어가 있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여기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디귿하고 니을을 밑에서 디귿, 리을, 디귿 치워봐요.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레저세나 지방소비세나 담배소비세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딱 요 3개만 알면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문제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셋 중에 하나를 답으로 유도해요. 근데 이 문제는 공교롭게도 작년에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유사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저런 문제가.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너무 해설이 있는 것처럼 레저세는 뭔 세다, 뭔 세다, 누구누구다, 이거 누구누구 이런 거 암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안 봐도 돼. 레저세나 지방소비세나 담배소비세는 안 읽어도 되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요 3개만 집중 공략을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3개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총 3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3번 나왔는데 3번 나온 거 진짜 단순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나왔던 게 취득세는 대표적인 구세다. 광도. 구세 틀렸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대표적인 광역시세다. 틀렸죠? 도구세니까 광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세다. 시군구. 그러면 시군세다 그러면 틀렸다 맞았다? 맞았어요. 시군세 있잖아요. 시군세. 그냥 구가 빠졌다 틀렸다 그러시면 안 돼요. 시군세.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구가 없으니까 틀렸고 여기는 광이 없으니까 광자는 안 들어가니까 틀려 있고. 근데 시군은 들어 있잖아요. 그럼 시군세다. 그럼 재산세는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셋 중에 하나만 문제로 만들어져요. 자,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구분으로 가보죠. 이제 8페이지로 가네요.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에서 금액이 가액으로 표시되면 자, 가를 넣어봐요. 가를 넣어가지고 읽으면 돼. 뭔 세? 그러면 가세 그러면 돼. 가세. 뭔 세요? 그러면 가세요. 뭐야 앞에요? 종이요? 그러면 돼. 종가세. 종류가 가격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량세 그러면 량세 그러면 돼요. 종류가 량인세 그러면 종량세. 여기는 출제하지 않아요. 위에 건 출제하지 않고 밑에 있는 요 부분 중에서 지문이 한 줄 나올까 말까.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여기는. 자, 그러면 종가세는 모든 세금들은 다 종가세예요. 모든 세금이 종가세라는 거, 이거 시험에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 안 내요. 낼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종량세로 가보죠. 종량세는 등록 면허세만 종량세를 치해요. 그럼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세금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중개사 시험용으로 배우는 세금 중에서 종량세를 치하는 건 등록면허세 오로지 딱 하나. 자, 그럼 등록면허세에서 종량세를 치하는데 이 종량세를 치하는 데는 1건당 한 건 할 때마다 건당 6,000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건당 6,000원이 적용이 되는 게 등록면허세에서 종량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총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2개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말소 등기. 말소시킬 때. 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격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가 수량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가? 수량. 말소 한 건당.
말소 한 건당 얼마? 6,00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했을 때, 이름을 바꿀 때, 지목을 변경할 때도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당으로 한다? 건당. 한 건에 얼마? 6,000원. 그러면 지목 변경, 지목 변경했을 때 가액이 증가되면 세금 물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언제요? 분명히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 물린다고 그렇게 설명해 놓고 이제 와서는 건당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언제 그랬어요? 그 소리만 한 적 없어요. 그래요. 분명히 지목 변경은 두 가지가 있었죠. 가액이 증가되면 무슨 세로 가는 거고,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무슨 세로? 취득세로 가는 거지. 그게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목 변경에 대한 가액 증가는 취득세. 그럼 취득세에서는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등기분에 대한 세금을 취득세로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취득세로 못 물리고 등기부는 무슨 세로? 등록면허세 얼마만 물리고? 6,000원. 건당 6,000원만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요. 요걸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게 정리가 되셔야만 종량세 정리가 끝나신 거예요. 근데 종량세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퍼센트는 몇 프로 정도 되냐면 0.0000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문제도 없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 진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돼. 이걸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는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안 놓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가? 그렇죠. 쉬었다 가야 돼. 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네요.